75세 노인이 수천만 원을 송금한 상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뢰의 함정이자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범죄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노인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철수 75세. 그는 4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살던 그에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그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서울과 부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죠.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는 그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공원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만 김철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그런 사교의 창구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혼자서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화면을 채우지만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생겼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년 전 둘째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면서 조금씩 사용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아들들과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유튜브에서 옛날 가요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SNS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했습니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손자와 찍은 사진을 올렸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요즘은 사진 찍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찍은 꽃사진, 하늘사진, 동네 풍경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씩 좋아요가 늘어났고 가끔 댓글도 달렸습니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할아버지 멋지세요. 같은 짧은 댓글들이었지만 김철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김철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김철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이 올리신 사진들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메시지 드려요. 특히 오늘 아침에 올리신 일출 사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자연을 담으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지은이라는 25세 여성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있었고 피드에는 카페 사진,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을까? 김철수는 의아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사진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진 찍는 게 유일한 낙이라서요. 젊은 분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하네요.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지은의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사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님 사진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혹시 어떤 카메라 쓰시는지, 어떻게 구도를 잡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에 대해 설명했고 지은은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과의 대화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은의 좋은 아침이에요. 메시지가 와 있었고 김철수는 그날 찍을 사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멀리 나가고 더 좋은 풍경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단순히 사진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 고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팔고 벽면에는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요. 할아버님 사진도 언젠가 꼭 전시하고 싶어요. 김철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전시된다니.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사진을 전시한다고? 그건 너무 과분한데. 아니에요. 할아버님 사진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요즘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다 가공되고 꾸며진 것뿐이잖아요. 근데 할아버님 사진은 달라요. 진짜 삶의 순간을 담고 계시거든요. 지은의 말은 김철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 존중 그리고 설렘. 김철수는 점점 더 지은과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은과 김철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의 메시지에 김철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여성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김철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메시지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카페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자금도 부족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밀려서 걱정이에요. 김철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하지만 며칠 뒤 지은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주면 카페 투자자분께 투자금이 들어와서 바로 갚을 수 있어요. 100만 원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김철수는 망설였습니다.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은은 한 달 동안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말대로라면 일주일 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계좌번호 알려줘. 근데 꼭 갚아야 해. 나도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진짜 일주일만요. 김철수는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투자자분이 갑자기 일정이 미뤄져서. 다음 주에는 꼭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김철수는 조금 불안했지만 지은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고 사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한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2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김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1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빌려준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는데 그냥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건강이 먼저야. 일단 송금할게.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제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2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카페 임대료가 급하게 필요하다. 장비 구입비가 모자란다. 어머니 병원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와 함께 금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는 그때마다 망설였지만 결국 송금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2달 동안 총 1,500만 원이 지은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철수의 은퇴 후 비상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철수는 지은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고 자신의 사진에 감동했다는 말을 해주었으며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라는 말로 김철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은이 진심일까?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얼굴 보면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영상통화할까요? 김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그동안의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기꾼이라면 영상통화를 제안하지 않았겠죠. 저녁이 되었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스마트폰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영상통화 기다리고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김철수는 지은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올린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사진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였고 배경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SNS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많은 유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제야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신의 외로움과 순진함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꺼놓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7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책과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SNS에서 만난 젊은 여성한테 1,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들들은 자신을 치매 걸린 노인으로 볼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남을 잘 믿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 그게 당신의 장점이야.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착하지는 않다는 걸 잊지 마. 아내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김철수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때마다 걱정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맞아.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단지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김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부끄럽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젊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김철수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지은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계좌번호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송금하신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습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김철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니 혹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시 켰습니다. SNS 계정을 확인하니 지은의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역시 사기였구나. 확신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김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을 꾸기는 했지만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입니다.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범인을 잡았다니. 그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김철수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여러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사기단입니다. 화면에는 여러 명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5명, 여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로맨스 스캠 전문 조직입니다. SNS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접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나신 지은이라는 사람도 실제로는 이 남성입니다. 형사가 가리킨 사람은 28세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외모의 대학생처럼 보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메시지를, 그 위로의 말들을 남자가 보냈다니. 자신이 믿었던 25세 여성 지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조직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SNS에서 활동이 적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 계정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의 프로필을 만들어 접근하죠. 사진은 대부분 해외 모델이나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입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접근 후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신뢰 관계를 쌓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되면 금전 요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차 금액을 늘려가는 거죠. 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큰 금액을 보내셨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심리학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점증적 요구 기법이라고 하는데 작은 것부터 부탁해서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것을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한번 승낙하면 다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거든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엔 대화 매뉴얼 같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들이 사용하던 대화 스크립트입니다. 피해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노인, 남성, 은퇴 후 배우자, 사망 같은 카테고리별로 말이죠. 김철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과 나눴던 대화들이, 그 따뜻했던 말들이 모두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니. 카페를 차리겠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어머니 병원비. 이런 것들도 다 각본입니다. 피해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설정이죠. 그럼 송금한 돈은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돈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송금받은 즉시 여러 대포 통장으로 분산시키고 가상화폐로 전환한 뒤 해외로 빼돌립니다. 이미 대부분 세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철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500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들을 검거했으니 재판을 통해 일부라도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고 덕분에 이들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외에도 피해자가 최소 30명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0명.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는 것에 김철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바보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월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마치 회사처럼 운영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실적을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죠.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송금액, 진행 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김철수 75세, 배우자 사망, 자녀와 소원, 사진이 취미, 총 송금액 1,500만 원. 담당자 박민수 지은 역할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그저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냉정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다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기범들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누구라도 이들의 타깃이 되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75년을 살았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가 있죠?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그 순수함을 이용한 사기범들에게 있습니다. 형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김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을 찍을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1,500만 원을 날렸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수치심과 자책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야. 30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가 생길 거야. 김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며칠 동안 쌓인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기로. 김철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75세 할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예전에 지은에게 칭찬받았던 일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김철수의 손은 떨렸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김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일상, SNS에서 지은을 만난 일, 점점 깊어진 신뢰, 그리고 금전 요구와 배신, 경찰 수사로 밝혀진 진실까지. 30분 분량의 영상이었지만 찍는 데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울컥해서 촬영을 멈춰야 했고 말이 막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저 말고도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아무리 진심처럼 느껴져도 직접 만나보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을 이용한 사기범들에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김철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SNS 활동을 가끔 확인해 주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뒤 김철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75세 노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한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는데 이 영상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로맨스 스캠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세요. 착한 분이세요. 나쁜 건 사기꾼들입니다. 이 영상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요즘 SNS 하시는데 걱정됐거든요. 댓글을 읽으면서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수법, 안전한 SNS 사용법, 디지털 사기 피해 신고 방법 등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알렸습니다.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김철수를 디지털 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디지털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고 영상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이제는 어떤 메시지가 진심이고 어떤 것이 사기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는 김철수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SNS 사용법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1,500만 원을 사기꾼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난 외국 남자가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 걸렸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영상을 봤었어요.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김철수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보호막이 되었다는 것이.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제 이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찍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짧은 글과 함께. 오늘의 석양. 아름답지만 곧 어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어둠이 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내일 또 해가 뜰 테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감동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힘냅니다. 김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날 밤 김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대신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웃으며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1년 후 김철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이제 디지털 안전 할아버지로 불렸고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청받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여전히 공원을 산책하며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세상의 빛과 어둠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이제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튜브를 보고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왔고 손자들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대박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다 봤어요. 손자의 말에 김철수는 웃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1,500만 원을 잃은 것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과 아픔을 통해 김철수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김철수는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건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눈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넓고 그 안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되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되 다시 일어서세요. 저처럼 말이죠. 김철수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고통의 흔적도 실패의 그림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작 후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사기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SNS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부디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보시고 디지털 안전에 대해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